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 평화방송 봤더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출연했더라고요. 예, 화요일 날 지난 네. 화요일 날 출연을 했고요. 이게 뭐 저녁에는 일정이 있어서 낮에 오전에 이제 사전 녹음을 했는데 그날 이제 비도 좀 많이 오고 제가 그날 되게 바빴어요. 아침에 일도 많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CBS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 알릴레오에서 김동연 지사랑 변상욱 기자랑 저랑 김동연 지사랑 또 삼자 토론하고. 삼자 토론하고 또 한동훈 또 인터뷰가 또 잡혀 있었거든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다 늦었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다 저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 한동훈 후보가 김준일 평론가님을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 좀 했습니까 어떻게 따로? 아니 근데 네.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이 끝나고 그래요? 주변에서 김준일 방송 나가면 안 된다고 다 말렸다고. 근데 제가 그래도 뭐 나와야죠.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네. 재밌었던 게 그 가톨릭 신자예요. 토마스 그렇구나. 아퀴나스라는 가톨릭 심지어 신자라서.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게? 예,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네. 대학자 이제 성인인데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녔대요. 한동훈 본인 아버지가. 아버님이 예. 사업을 하셨지만 그러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동훈 모친을 만나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근데 처음 보신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한동훈 후보의 외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봤을 때 외모 좀 어땠습니까? 아니, 외모는 뭐 제가 낫죠.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봐야 이런 돼. 얘기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요. 저는 오늘 보니까는 뭐 얼굴 천재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죠. 근데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신인규 대표는 방송을 봤더니 야 야. 나경원 후보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방송에. 아니 떨어지고도 네.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화 출연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아니,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경선 투표하기 전날까지 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로. 그러니까요. 열심히 어쨌든 하셨죠. 저도 뭐 공정한 진행에 사명을 띠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제가 열어놓고 딱 질문했습니다. 티내지 않고. 티내지 않았습니다. 네. 잘 참으면서 필요한 질문만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들을 만났을 텐데 솔직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방송 출연한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호감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저랑 밸런스 게임 하시나요? 굳이 대답을 하자면 자 발굴이 안 됐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제가 만나본 분들 괜찮았던 분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분. 딱 한 분. 떨어진 객관적으로. 분 중에? 예. 네. 유정복 시장님 참 훌륭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얘기 나눠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열정도 좀 있으시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제가 감히해보자면 그나마 제일 개중입니다. 그나마 제일 나았다. 김주일 대표님은 그 한동훈 후보 인터뷰 하셨을 때 예. 저는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한동훈 후보의 그 라방을 라이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중독적인데. 어제도 맞아요. 뭐 양밥 먹는 거 제가 봤어요. 나 요즘 새우깡만 사 먹어. 왜냐면 그왜 보냐 납작만두도 봤어. 맞아. 예. 그래 라이브 방송이라 함은 대선 후보니까 뭐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 안에 본인이 조금 밀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이나 그렇지, 네. 정책이나 이런 게 좀 그래 비교나 해보자 다른 후보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고양이만 내가 1시간을 봤어요. 고양이 데리고 노는 것만. 근데 이제 인터뷰 하셨을 때 좀 그래도 들을 만한 뭐 정책이나 이런 건 있었는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한. 한동훈 후보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인터뷰를 저는 이제 제가 하기도 하고 많이들 보는데 맞아. 네. 좀 약간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풍부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한동훈에게 리더란 무엇인가 그러면 리더란 뭐뭐뭐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되잖아요. 네. 야마가 안 나와. 약간 그런 중언부언하는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주고 그랬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어찌 됐든 뭐 높이 평가하는 거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그 의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투표한 거 그것도 본인이 계속 자기는 민주주의자다 어쨌든 윤석열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그런 선택을 본인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좀 그 나르시시즘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게 사진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마디만 하자면은 제가 그거를 다른 데서 좀 흉내도 내고 그랬어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거냐면요, 자기 혼자 찍는 게 아니라 그 상인하고 같이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활짝 네. 웃으면서 찍었으면 이게 거기에 가서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환영을 받는구나 이런 게 알려지는데 혼자 찍으면 본인 중심적으로. 본인 중심적인 네. 걸로 보여요. 안 그래도 이제 뭐 외모를 너무 이렇게 아낀다, 뭐 가꾼다, 뭐 네. 그런 스타일리스트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정무적인 감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는 한번 예. 가볼 수 있다면 한동훈 후보 캠프 한번 가보고 싶던데 캠프에 사무실에. 뭐 아니 입간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포즈의 입간판까지 다 있길래 가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던데 전 요즘에 제가 결혼 이후에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부승찬 의원의 그 부스터 영상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봤는데 최근에는 좀 나긋나긋한 자신감 영상 우리 한동훈 후보의 라방에 나오더라고요. 저 아니면 못 이겨요. 이기러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막 골몰해. 그러더니 마지막에 잘하겠습니다. 맞아.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마지막 이러는데 나 비슷해. 거기서 진짜 뿅 갔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새우깡만 찾게 되고 조리통만 새우깡도 먹게 섞어 되고, 먹고 네. 섞어 먹고 이게 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도 이러고 다녀야 되나 자신감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도 좀 줬다.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저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어제 라방에서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향 TV 어제 즐겁게. 라방에서도 누가 그 토론 앞두고 있으니까 네. 토론 준비 많이 하셨나요? 뭘 준비를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책 한 번 봤어요. 그냥 다 외워지던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자신감 없으실 때 한 번씩 보시길 권합니다. 아니 이게 오늘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봤더니 홍준표가 14%로 1등, 한동훈이 13%로 2등, 김문수가 11%로 3등, 안철수 8%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홍준표 제일 높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홍준표가 선전하는 분위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조들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요, 김문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뭐 아실 텐데 그 한겨레가 최근에 분석 기사도 맞아요, 썼어요. 봤어요. SKI 네. 이제 해서 45개 여론조사를 메타조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한덕수가 뜨면서 김문수가 빠졌다. 요게 이게 좀 굉장히 유의미했고 이제 저기 뭐죠? 홍준표는 약간 상승세인데 그렇다고 박스권을 벗어날 정도로 유의미하진 않았는데 크게 상승하진 어쨌든, 않은 것이고, 네. 한동훈은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로 오세훈 표가 한동훈으로 많이 그렇죠. 간 걸로 10%대에서 네. 2%.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전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전 상황이 김문수 됐다. 원탑이 아니라 혼전 상황이 돼서 이게 뭐가 됐든 앞으로 누가 올라갈지 좀 궁금해진다. 아니, 그리고 오늘 내린 이제 1대1 마스 토론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식이냐? 그 후보가 토론하고 싶은 후보를 지명하는 거죠. 총 4번을 하게 되는 건데 4번 중에 3번 한동훈이 나옵니다. 와. 왜 그런 걸까요?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인기도 있고. 아니 그 상대방이 한동훈을 네. 찍은 심리.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냈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좀 구도가 뭐 2대2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한번 하면 본인의 그 입지가 당심에 있어서는 더 네. 부각된다라고 당심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각된다. 차별화가 되니까. 그리고 워낙 또 한동훈 후보의 장점이라면 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숟가락 하나 싸워야지. 얹어놔야 구도도 좀 나오지. 본인도 더 이렇게 그 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구도에서 김문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이렇게 혼전 구도가 됐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고요. 결선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자리가 이제 탄핵에 반대한 쪽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를 맞아요. 네. 얘기하고 있지만 전 의외로 김문수 후보의 뒷심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의외로 김문수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 홍준표 후보에서 최근에 보직을 발표했거든요. 뭐 본부장들 쫙 나열해가지고 이름을 의원들 맞아, 다 냈습니다. 맞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구자민 의원인가요? 그분하고 이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합류한 거 아니라고 또 올려놨어요. 굳이. 그래요? 굳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홍준표 캠프에 발을 뭐 밤에는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는 돕기를 좀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좀 독선적 이미지, 그리고 막말 이미지, 또 인신공격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한덕수라는
어떤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금 염두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김문수로 갔을 때 향후의 일정이 더 순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저는 많은 의원들은 물밑에서는 좀 김문수 후보를 좀 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1등, 김문수 2등 정도로 해서 아,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떨어지네. 3등으로 갈 가능성도 전 크게 더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말을 많이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존재감이 드러나면 떨어지는데 이분 내각에 있을 때 숨만 쉬었잖아요. 아무 맞아.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막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고 아무 존재감이 말도 안 해야 없어지면 된다. 네.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네.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인사할 때도 김문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올라갔잖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기백 있다고. 굉장히 마법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명 누가 올라갈까요? 그 이제 보수가 이게 이번 경선이 약간 그 월드컵으로 따지면은 아시아 조별리그처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뭐 나오네 안 나오네 맞아, 하면서 맞아. 네. 그게 이제 그 예선에서의 본선이고 이거는 지역 예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 홍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덕수랑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요즘 이게 보수층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약간 보수층에서 약간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별거 다 붙들고 하는 거 중에 하나가 한덕수라도 어떻게 하면은 요행수라도 단일화 돼가지고 어떻게 좀 시너지라도 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갖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김문수는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하고 일찌감치부터 이제 박수영 뭐 의원 영입 거기가 박수영이 한덕수 띄우는 거의 이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거든. 성일종 박수영 두 사람이 박수영을 영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홍준표는 그걸 반대를 하다가 지금 이거를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김문수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김문수가 당심에서 좀 앞선다. 그렇게 본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기감을 느낀 거지. 만약에 그게 별게 없었으면은 굳이 지금 홍준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이거는 진짜 요즘 요 김문수랑 홍준표는 사실은 거의 붙었다고 봐요. 저는 붙었다고 거의 본다?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여조가 아니라 50대 50이잖아요.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은 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저도 김문수가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여요. 아니, 아니 그럼 저는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정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진짜 결선 갈 수 있어요. 진짜야? 오. 진짜야? 그러니까 예. 장관 시절에 가만히만 있을 때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그거 잘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네. 저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제가 정치를 좀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탈당을 했지만 제가 새벽마다 그 할아버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그 할아버님들 여러 할아버지들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몇몇 할아버지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 진짜 김문수를 많이 밀어요. 밑바닥 민심에서. 아 정말로? 정말 밉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TK까지는 모르지만 TK에서야 뭐 홍준표 시장 지지세가 있겠지만 그렇죠. 특히나 이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들은 진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정말 있어요. 그 여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지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바닥 민심은 정말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은 당대표도 해봤고 과거를 알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다. 아무리 후보로 올라가도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라는 걱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당내 정말 밑바닥 민심에서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만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밑바닥 민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하면요 될 것 같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번에 전화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김문수 쪽이 아니고 아예 지지를 포기했어요. 아예 백기를 던지시더라고. 그 그러더니 누구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이고 나발이고간에 신인규 너만 잘 되면 돼. 저한테 마지막 격려를 그렇게 해주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김문수에 대한 지지세는 확실히 그 밑바닥에는 있고요. 이게 여론조사랑 또 당심은 다릅니다. 그 당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해본 어르신들은 정말 김문수에 대한 지지세는 확실히 있기는 있다. 근데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는 분들은 저는 잘 못 아니 만나봤거든요. 우리 신인규 대표한테 그런 언지를 주는 분들은 과거에 직업이 좀 어떤 분들입니까? 다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그래요? 고관여층. 사업도 하시지만 아니 고관여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아니 활동하시는 아주 분들이니까 활동하시는 지역에서. 아 그런 지금도 네. 콧방귀는 분도 살짝 있는, 끼는.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백기 던지신 분은 처음 봤어요. 어. 보수를 40년 지지해왔지만 오. 이제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네. 대부분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좀 있습니다. 아 확실히. 결국 이제 마스토론이라는 게 본인한테 유불리를 따질 텐데 분명히 1차 경선 토론할 때 한동훈이 홍준표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외모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한테 맞수를 고르라고 했더니
홍준표를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략 아닐까? 약간 홍준표 한동훈 밀월설이 있어요, 사실은. 밀월설. 예. 그러니까 밀월설이라는 거 이거는 썰이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전략적으로 같이 올라가자. 약간 뭐 그게 무슨 뭐 미략을 했거나 그런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거지. 아 올라가면 내가 될 거야. 네. 양자로 두 명이 올라가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아까 전에 다들 지목을 한 거는 아무래도 전선을 만들기가 쉽고 이제 배신자로 뭐 이런 걸로 좀 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게 좀 많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덜 드러내고 이제 뭐 한동훈이 때려도 덜 아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홍준표를 지목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를 지목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을 테고 김문수나 홍준표일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 했을 때는 약간 깝깝하게 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론 자체가 근데 홍은 어쨌든 지금 서사가 생겼잖아요. 홍과는 지금 뭐 이제 뭐 생머리 무슨 키높이 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이 홍하고 붙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겠다. 손해 볼 일이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그래서 지금 뭐 그 3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예. 별 얘기 다 나오겠다.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올지 저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까지 관심거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경선이나 네. 그런 데서.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당원 네. 게시판 과연 물어볼까요, 홍준표 아우, 후보가? 당연히 물어볼 3시간이면?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물어봐요? 심지어 1차 경선 토론 때 그 결론이 곧 나온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 네.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우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홍준표 둘이서 토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터지게 싸운다. 아니 이번에도 예고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들이 물어봐달라 그러면서 청년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뜬금없이 키높이, 뭐 생머리, 뭐 보정속옷 이건 유치하니까 안 묻겠다는 식으로 상대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한동훈 후보가 물론 뭐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겠지만 뜨겁게 갔을 때는 정말 양보 없는 전쟁 같은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켜보는 당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나경원 한동훈 토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한 폭로로 가면서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양쪽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반사이익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용히 받아먹는 거 아니냐. 전 그런 구도도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그 MBS 여론조사 그 좀 디테일을 봐야 돼요. 디테일.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적합도 아까 전에 홍준표 14, 한동훈 13, 김문수 11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수층으로 좁히면은요. 김문수 26, 홍준표 20, 한동훈 18. 야 그게 또 다르구나.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 진보 쪽 빼고 중도층까지 이제 여론조사는 같이 돌리잖아요. 그럼 중도층을 보면은 홍준표 14, 한동훈 12, 안철수 12, 김문수 7. 중도층한테 또 김문수가 가장 소구하는 바가 적은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여기는 이제 당원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28, 홍준표 26, 한동훈 22. 그래서 와, 김문수가-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다.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여조 절반 그렇네. 그리고 당원 당심 절반이라. 절반이기 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깻잎 한 장 차이 나겠다 진짜로. 그러네, 진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엎치락뒤치락 보이고. 재미는 있네, 재미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여의도 대합 빌딩에 4층에는 홍준표 캠프, 6층에는 김문수 캠프, 9층에는 한동훈 캠프가 있는데 서로 간의 정보전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캠프들 구성원들끼리 담배를 피고 있어. 네. 근데 홍준표 캠프 사람들끼리 네. 김문수 캠프가 와 말을 중단한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개소식이 열리게 되면은 누가 오는지 얼마나 왔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 몰래 가서 체크하고 보기도 좋고. 상대팀. 그러니까 염탐이 많다는 거지 내가 얘기 정보전이네, 들어봤더니 정보전이 정보전. 현대판 정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합 빌딩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이건 마이너리그인데.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 홈런 타자는 메이저리그에 그렇죠. 나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에서. 네. 군번 외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마이너 리그 중인데도 감독이 야 FA로 한 명 데려올 수도 있다. 한독수 못 풀고 있어.